자, 5분만 투자해서 대학교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5분이면 정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중앙대학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지역균형,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교과와 종합전형 이렇게 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전년도 대비해서 변화가 있다면 수시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443명이 줄어서 자, 올해 모집 인원의 56.14%에 해당하는 수시 2,788명, 정시는 2,178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0% 조금 안 되게 늘었습니다. 지역균형 교과전형이죠. 지원 자격이 완화가 됐는데 자, 추천 인원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재학생만 포함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재수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 비교과 반영이 출결과 봉사를 반영했는데 올해부터 봉사가 사라지고 출결만 반영하고요. 그 출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미인정 결석 하루 미만 이하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요. 교과 영역 반영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였는데 올해부터는 국영수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문에서의 과학, 그죠? 자연에서의 사회 과목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종합전형은 두 개가 있죠.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있습니다. 면접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지만 다빈치형은 균형 성장, 골고루 자라는 학생, 학교 생활과 그다음 학교 활동을 균형을 이루는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면 탐구형 인재는 좀 더 탁월한 역량, 어떤 전공에 대한 또 진로에 대한 또 뭔가 탐구하는 역량이 좀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전형.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다빈치형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면 탐구형은 과학고를 포함한 특목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겠고요. 우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어서 다빈치형과 탐구형 인재로 분할 선발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 관련된 학과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주요 사항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이 있는데 505명입니다.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실은 입결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늘어난 만큼 그 다음에 또한 경쟁률도 늘어났고 또 최저가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이전년도 대비해서 최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또 경쟁률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입시 결과가 좀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서울 419명, 안성 86명입니다. 추천인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10명에서 20명으로 좀 늘어났고요. 추천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풀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상승할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년까지 학생부 70에 비교과 30, 그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를 반영했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점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90에 비교과를 반영하는데 비교과 10% 반영하는데 출결만 반영합니다. 반영교과 자 국영수사과로 바뀌었고요. 공통 일반 과목 90%, 흔히 말하는 등급 나누는 과목 90%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1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3합 7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이고요. 안성 캠퍼스는 전년도까지 최저 4등급이었나요? 4등급 하나였는데 최저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안성 캠퍼스의 입시 결과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를 없애는 이유는 내신은 높지만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1등급 때 2등급 때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내신 좋은 학생들은 안성 캠퍼스에 지원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과목 중에 특히나 과탐, 동일 과목 1, 2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빈치형과 그다음에 탐구형 인재는 우리 종합전형 두 개 운영하는데 인원수가 많이 줍니다. 특히 탐구형 인재는 무려 170명이나 줄고요. 다빈치형 인재도 50명 가까이 줍니다. 1단계에 3.5배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 30% 면접이 있는 다빈치형 전형이 있고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룬 학생이 목적이라면 탐구형 인재는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을 중요시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조금 우리로 하여금 부담 좀 갖기는 하죠. 자, 지원 전략. 자, 교과 전형 자격 변화로 입결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많은 학생들이 더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경쟁률을 참고해서 지원합니다. 그죠? 전년보다 워낙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겁을 많이 먹고 좀 더 경쟁률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 예상이고요.
모든 변화들을 고려해 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한번 아무튼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안성 캠퍼스는 최저가 폐지됐기 때문에 내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특히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이 안성 근처에 있는 학생들 중에 최저에 부담 있는 내신만 좋은 학생들은 하나 더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늘었다는 거. 그다음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 전공 개방 모집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단과대학별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학부로 모집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또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대학으로 사회학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학과별로 모으다가 학부로 모집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얼만큼 떨어질 거냐. 최저 충족률이 뭐 인문 자연 통틀어서 평균 60% 정도 나왔는데 최저가 안 되면 과감하게 이 교과 전형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합 7이기 때문에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최저가 안 나왔으면 이 전형은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합격자의 93%가 모두 A를 맞았다고 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A 맞지 않은 친구들도 손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다빈치형과 탐구형 인재를 구분해서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무조건 입시 결과에서 탐구형 인재가 낮기 때문에 탐구형을 쓰겠다고 하지 말고 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면 맞춰 쓰시길 바라고, 종합전형은 종합전형 면접, 즉 다빈치 인재형의 면접은 서류학위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1단계 통과가 최우선이겠죠. 자, 입시 결과 놓고 보면 다빈치형, 탐구형, 지역균 있는데, 자, 지역균형 1등급 때 중후반부터 2등급 초반대 점수가 형성이 되고, 다빈치형은 2등급 중후반, 그리고 탐구형은 3등급 중후반인데, 자, 요것만 놓고 보면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이 탐구형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게 아니라 탐구 역량이 높은 친구들이 쓰는 게 맞고요. 지역 균형은 이렇게 되고, 이건 평균입니다. 우리가 어디가에 나보면 50%와 70% 이렇게 컷을 보여주는데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최저가 되면 요 평균과 70%요 사이에서 좀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빈치, 여기는 탐구형, 여기는 지역균형, 마찬가지로 학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 정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빈치, 탐구형, 그 다음에 지역균형입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내신으로 접근하는데 최저가 되면 자 1등급 때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 학생들이 지역균형으로 써보시면 되고요. 학과는 좀 전년도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전형에서 다빈치형은 골고루 준비가 되는 친구들은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지원하면 서류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으면 커버가 될 것 같고요. 탐구형은 그것 대비해서 내신은 좀 많이 밀리지만 무언가에 탐구하고 또한 지적 호기심을 발휘한 경험이 많으면 탐구형으로 도전해볼 만합니다. 자, 중앙대학교 소소하지만 교과에 대한 그 적용하는 방법들이 변화된 게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균형을 지원할 때 그 변화들 좀 고려하셔서 감안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경쟁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종합전형은 인재상에 맞는 그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5분을 넘어갔지만 오늘 중앙대학교 이렇게 소개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